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왜 미뤄질까요?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내일 그러니까 14일 날 선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많이 미뤄진 거죠. 예상하신 분들 중에는 지난주 선고를 예상하신 분도 있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번 주에 오더라도 1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13일 선고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14일 이후로 밀리게 됐습니다. 14일 날 선고가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이 저치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 파면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헌법재판관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파면되는 거는 확실하대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미뤄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은 이 헌재 결정을 8대 0 파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현재 좀 조율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쪽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맞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좀 알아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기는 있다네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국힘의 힘,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미 이게 탄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대요. 어느 쪽에 줄을 쓸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이 아스팔트 극우들이 좋아하는 김문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혼자 지금 김치국물 드링킹하고 있는 홍준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온 한동훈으로 갈 것이냐. 뭐 얘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국힘당 내에서도 이미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탄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는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드러나지 않게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퇴임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탄핵 선고가 되면 그날 저 오후에 바로 출마 선언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참네. 국힘당 내부에서는 이제는 윤석열을 우리가 버릴 때가 왔다. 더 이상 우리가 윤석열을 감싸고 가면은 국힘당의 미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힘당도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힘당도 해산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른 것도 아니라 내란이에요. 내란으로 대통령이 기소되고 탄핵이 됐는데 그 소속 정당이 살아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들도 한 통속 아니겠어요? 내란 세력 아닙니까? 그죠? 내란 일으킨 놈하고 같은 당이었다고. 당연히 해산당하는 게 맞죠. 따라서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손절을 쳐야 한다는 얘기가 국힘당 내에서도 이미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닌 척해도 나올 말은 다 나오는 거지. 자, 현재 헌법재판소 주변은 휴교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13일부터 휴교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요. 13일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는 휴교를 했다라는 데도 있고
내일 학교 오지 말아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드론 금지령이 내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는 21일까지 드론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전국 경찰은 현재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근교 어딘가에 집결해 있다가 아마 용인에 경찰학교가 있으니까 경찰학교쯤에 집결해 있다가 대거 서울로 들어오지 않겠나, 뭐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탄핵 선고는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버틸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대0 탄핵이 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 6대2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복형과 조한창.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대2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2는 역적으로 낙인 찍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소수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5대3이다. 이거 변희재가 그 얘기를 하죠. 근데 5대3이면은 변론이 재개가 될 겁니다. 왜? 5대3이면은 사실상 탄핵된 거잖아. 그런데 이 소수 의견 때문에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3명, 이 2명보다도 더 낙인 찍히겠죠. 정치적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5대3이면은 변론을 재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또 생기게 될 거예요. 5대3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5대3으로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복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저만 해도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이 5대3으로 만약에 복귀했다. 그럼 이 5명을 가만 놔두겠어? 죽여버리지. 그렇게 되면은 탄핵을 찬성한 5명의 재판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이 3명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5대3 나오기 어려워요. 변희재는 4대4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탄핵에 참석한 4명,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 4명, 기각을 하는 4명이 책임을 어떻게 져줄 거야? 지 때문에 나머지 4명이 죽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 따라서 8대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8대0으로 기각될 수는 더더구나 없는 거야. 지금 국힘당 쪽에서도 기대 걸고 있는 게 5대3의 기대를 걸고 있잖아. 근데 5대3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3명 죽습니다. 3명은 국민들 손에 맞아 죽을 거고요. 5명은 윤석열이가 죽이려고 들 거야.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상황을 헌재 재판관들이 몰라? 알지? 따라서 8대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8대0으로 탄핵. 탄핵 기각, 그럼 8대0으로 기각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니, 8대0으로 기각 나오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니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들,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적어도 5명, 6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의 소신을 굽혔다는 얘기인데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더더구나 아니지. 지금 어쨌거나 기각은 소수인 거 뻔한데 그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8대0 탄핵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윤석열을 그 내란죄로 처벌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탄핵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별 반론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늦어지는 거야? 왜 늦어지는 건데 그러면? 절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이가 재판 과정에서 절차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죠.
계속 절차가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절차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계속 절차 이랬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본안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으나 절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복잡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절차 문제 윤석열이가 뭐 제기했습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검찰 조서 이거 그냥 받아들인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증인 능력, 뭐 신문 뭐 능력이 없다. 왜 선거관리위원회 왜 그 현장 검증 안 했냐? 이 절차의 문제를 되게 많이 물고 늘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계속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등 또는 왜 윤석열이가 직접 그 신문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막느냐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 일일이 다 지금 답을 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내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답을 내고 그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가져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검찰 조서, 이 증거 능력 문제를 두고 윤석열이가 되게 시비를 많이 걸었는데 이게 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이게 형사소송과 헌법소송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특히 준용 탄핵 심판은 형사사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준용입니다. 차용이 아니고요. 차용이나 적용이 아니고 준용입니다. 준용은요, 대체로 따르되 맞지 않는 부분은 달리 적용할 수도 있는 걸 보고 준용이라 그럽니다. 그냥 다 적용할 때 가져와서 적용하라 그러면 뭡니까? 차용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적용이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적용. 헌법재판,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 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야. 아니면 형사소송법을 차용한다 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준용이죠. 준해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준해서 쓴다. 그대로 쓴다가 아니라 준해서 쓴다. 그대로 쓴다 그러면 차용이라 그러지. 준용, 준해서 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져다 그대로 쓰지만 맞지 않는 것은 달리 쓸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준용인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헌법재판관들이 다 쓸 거란 얘기야. 와, 준용 이 얘기를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긴데 이거 다 어떻게 다 설명을 하죠? 왜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지.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에서 왜 인정하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다는 겁니다. 본안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 절차 문제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그 이후에 90%는 요놈이 차지할 것이다. 앞서서 소수 의견을 내고 있는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보다도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은 요놈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윤석열 따위에게 시비 걸리고 휘둘리기 싫다는 거야. 따라서 윤석열이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절차 문제를 매우 짚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그만큼 지금
윤석열 따위가 시비 걷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극우 측에서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인신 공격과 신변에 위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대요. 이 문제까지 함께 따져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불안한 마음 조금 가라앉혀지셨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내일 선고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는데, 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8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4가지 주제를 준비했더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립니다.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